쳐둔 그물에 고기가 잡혔는지 확인하고 그물을 거두는 것을 어부들은 물 보러 간다고 한다. 고요한 새벽바다를 가르며 배는 부지런히 어장으로 향한다. 20여 분을 달려왔을까.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불을 밝히는 선장. 뭐 찾으시는 거예요? 어장 부표. 원장님 여기가 어장이에요? 예. 23톤의 대형 어선. 제주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배가 큰 이유는 잡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그물이에요? 정치망이라고요. 오징어, 방어, 여러 가지 잡습니다. 삼치, 고등어. 바다에 그물을 미리 설치해 놓고 방어대가 들어오면 가둬놓는 정치망. 무분별한 어획을 막기 위해서 허가받은 어선에 한해서 조업이 가능하다. 많이 잡힐 땐 어획량이 하루 1000마리도 훌쩍 넘는다는데 어째 오늘은 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금 물이 너무 세게 흘러서 위험해요. 길이 100m, 무게 10톤에 달하는 거대 그물과의 사투가 시작됐다. 그리 하면 안 돼. 위험하다고. 저 올라가면 내 들어가면 놓고 니네 확 걸려놓으면 어디로 배통만 밀려가는데. 잘 걸리면 위험하겠네요. 예, 뭐 이거 물에 딸려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죠. 갈고리로 그물을 고정한 뒤 그물을 차곡차곡 모아서 고기를 그물 끝으로 모으는 과정. 하지만 거친 물살에 작업은 진도를 나가지 못한다. 오늘 무사히 방어를 잡을 수 있을까? 급기야 이 까있다고! 예, 지금 또 까있어갖고. 물살에 밀려 마구 엉킨 그물이 배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 야, 니 오라 얘라. 단단히 그물을 고정하려고 애써보지만 계속 배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물. 줄 좀 놔줘. 배 안으로 들어가게 좀 놔줘. 억지로 올리다간 그물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 야, 목이 다 넘어가잖아. 이거 잡아야지. 이거 안 잡으면 어떡해. 그물이 배 밑으로 잠기며 곳곳에서 물고기들이 빠져나온다.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며 몸값이 껑충 뛴 생물오징어. 다시 심기일전. 크레인을 동원해서 물고기의 길목을 막고 그물을 올리는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원들은 물속 깊이 잠겨있는 100m의 그물을 쉼없이 끌어올린다.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거대 그물. 놓친 오징어대로 힘이 빠진 선원들. 오늘따라 물에 젖은 그물이 천근만근 더 무겁게만 느껴진다. 선원들은 첫 그물에서 방어를 만날 수 있을까? 저루가 심해갖고 오늘은 많이 안 잡힐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물을 올린 지 벌써 1시간여. 드디어 그물 안에 수확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선원들의 공격에 물을 뿜으며 거세게 반항하는 오징어. 근데 아무리 번해도 뜰채에 올라오는 것은 오징어뿐.
그래도 이만하면 허탕은 아니다. 그나마 몸값 높은 오징어가 선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니 조금요. 그렇게 많이 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그물 안쪽에서 또 다른 손님을 발견했다. 은빛 몸통 자랑하는 이 녀석은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중 하나인 삼치. 그물 안에는 다양한 생명이 펄떡인다. 동해에서는 귀하게 잡히는 가오리도 모습을 드러냈다. 성질 급한 삼치는 배 위로 올라오자마자 모두 죽었다. 퍼낸 물고기는 종류별로 박스에 담아 분류한다. 첫 번째 그물 수확은 은빛 생선 삼치와 어창을 가득 메운 오징어. 방어가 없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가을 되고 이러면은 보편 일로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같이 물이 저렇게 흐르면은 고기가 안 잡혀. 이렇게 첫 번째 그물을 마무리한다.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이 안쪽으로 가.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 물살이 약한 안쪽 어장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됐다. 물살이 잔잔한 어장. 작업은 일사천리다. 바로 그때 문제가 생겼다. 이 꽈있다고 뒤에 지금 꽈있어라 지금. 아 이걸 집어갖고 올려갖고 돌려야지. 동해바다의 거센 파도에 여러 개의 그물이 제멋대로 엉켰다. 이 줄이 안 달려요. 걷자 그러고 빼보라고. 오늘 작업할 그물만 풀어내야 하는 상황. 자 됐어. 물속에서 거대 그물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안엔 좋은 소식이 들었을까? 선원들의 바람처럼 그물 안은 펄떡이는 물고기로 가득하다. 크기는 작지만 이 역시 방어. 이는 무게가 1kg 내외인 소방어다. 이야 방어 올려 방어. 오랜만에 흥이 나는 어부들. 그 맛과 명성이 대방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강원도에서 마름이라 불리우는 소방어는 동해바다 최고의 횟감이다. 방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동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보관 상태에 따라 맛이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저로 운반하는 것이 관건. 배 중에는 사람 몸통만한 대방어도 눈에 띈다. 여기 대방어가 있고 요 소방어 우리가 횟감으로 최고 좋아하는 요 동해안에서는 마름이라 그러는데 거기 많이 잡힙니다. 요건 소방어입니다. 소방어. 횟감용으로 최고 좋은 소방어입니다. 소방어. 7월에서 6개월 되면 이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6개월 되면 요 대방어가 됩니다. 전갱이, 멸치 등을 먹이로 삼아서 성장이 빠른 방어. 성어가 되면 최고 1m 안팎까지 자란다. 이야,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대방어입니다. 대방어. 이게 한 8kg 나갑니다.
요 가을철에는요 먹이를 많이 먹어갖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횟감용으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요리해 먹어도 맛있습니다. 야, 방어 조심해. 상처나지 않게. 원래 방어의 주요 서식지는 제주도지만 최근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강원도 어획량이 2배로 뛰었다. 뱃절에 서서 중심을 잡고 수십 킬로의 방어를 퍼내는 일은 극심한 육체적 소모와 고강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 (30분) 넘게 계속된 뜰채질. 작업을 끝내자 신경 쓸 새도 없었던 온몸의 통증이 고개를 든다. 허리, 팔, 손목이 꽤 많아 아파. 어느새 수조는 늦가을 별미 활방으로 가득 찼다. 새벽부터 이어진 조업의 피로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다. 잠깐의 휴식 후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 그물을 바다에 넣기 전 조업 중 망가지고 찢긴 그물을 수리해야 하는 선원들. 부표가 떨어져 갔잖아. 부표가 떨어져 갔다. 수면 위로 그물 영역을 표시하는 부표. 떨어진 부표를 다시 그물에 단단하게 연결한다. 뱃사람이 되려면 늘 돌아보고 항상 부지런해져야 한다. 묵직한 방어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물도 군데군데 찢긴 흔적이 가득하다. 이 역시 내일을 위해 말끔하게 수선한다.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아까. 그냥 놓으면은 고기가 골로 다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들어간 김에 해놔야지. 새집처럼 단장을 마친 그물은 바닷속에서 다시 방어를 기다릴 것이다. 하루 평균 3개 정도의 그물을 올리는 정치망조. 마지막 그물은 기대를 담아서 세 척의 배가 협공작전에 나섰다. 이번엔 과연 대방어대를 만날 수 있을까? 천천히. 너무 당기지 마. 안 돼. 넘어가. 보조선이 양방기로 그물을 올리면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리고 그물 속에는 날렵한 대방어가 가득 차 있다. 대방어다. 수백 마리의 꼬리짓새. 그물에 엄청난 물보라가 있다. (500마리에서) 한 (800마리는) 안 되겠나 싶는데 지금.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서 다 떠낼 수도 없다. 업한장에서 팔 양만 잡고 나머지 대방어는 바다 위 그물 안에 저장해둘 요령이다. 빨리 당겨. 당겨. 몸집이 큰 겨울 방어는 선원들 사이에서 바다 돼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통통하고 몸짓이 큰 탓에
뜰채라도 한 마리 이상을 퍼내기가 벅차다. 뜰채가 부러질 것처럼 무거워도 방어를 뜨는 어부들의 손놀림에선 삶의 활력이 느껴진다. 방어가 무거워서 힘들겠어요. 찬바람과 함께 올해도 어김없이 동해로 돌아온 대방어. 바다는 많든 적든 그 계절의 수확물을 어김없이 내준다. (10kg에) 달하는 최고급 대방어가 어창을 가득 채웠다. 빨리 한번 가자. 대방어와의 힘겨운 사투를 끝낸 어선들이 떠날 채비를 서두른다. 이 판장은 제철 방어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대방어들은 배에서 무트로 경매를 위해서 옮겨진다. 몸집이 클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방어.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됐다. 저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방어, 가을 방어. 가을에 모기를 많이 먹어 기름이 많잖아. 찬바람 나면 얘네들이 좀 살이 좀 쫀득쫀득해져. 제철마다 신선한 방어들은 내놓기 무섭게 팔려나간다. 횟감으로 인기가 좋아서 따로 가공을 할 필요도 없다. 경매가 끝나면 산수통을 연결한 중개인들의 수리에 방어를 실어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거쳐 방어는 전국으로 팔려가서 우리 식탁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기분 어떠세요? 좋죠. 힘들게 잡아와서 금액이라도 잘 받아요. 기쁜 마음에 즉석 선상 파티가 벌어진다. 요즘 방어가 기름이 많아서 가을 방어라 맛있어요. 고생한 선원들을 위해 직접 칼을 든 김성대 선장. 능숙하게 방어 회를 뜬다. 이게 등살이야. 담백하고 식감이 좋은 등살. 배살, 배바지. 녹진한 감칠맛이 도는 뱃살. 이게 방어 부위에서 제일 좋다는 아가미살. 한 마리에서 몇 점 나오지 않는 아가미살까지 그중 뱃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맛이 있다. 방어의 심장이야. 이게 원래 이거 하나 먹으면 방어 한 마리 다 먹는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한 마리로 6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방어. 10kg의 대방어 한 마리를 잡으면 성인 남자 10명이 먹어도 충분하다. 방어회는 쫀득한 식감이 일품이고 물오른 대방어에선 진한 소나무 향이 난다. 가을에 이 멸치 잡아갖고 잡아먹고 살이 텅텅 오른 거래갖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어부들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한 배 위에선 초장에 비벼서 비빔회나 물회로 즐긴다. 그러면 따뜻한 지역에서 온 외국인 선원들도 이곳에서 처음 회 맛을 배웠다. 바다는 거짓말하는 게 없어요. 계절이 되면 또 지나가는 고기들은 꼭 와요. 많이 오나 작게 오나 우리가 쭉 수십 년을 이 정치망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서 뭐 안 잡힌다고 화낸다고 뭐 될 일이 아니잖아. 짜증낸다고 자연의 원리인데. 포기하기 직전 펄떡이는 생명을 내주는 바다. 어부들에게 바다는 삶의 희망이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마지막 일정을 위해서 바쁘게 달려가는 어선.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다 한가운데다. 사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야, 이걸 잠시 보관하는 가두리요. 해양 가두리 안에는 한 달 전에 잡은 자연산 대방어가 그득하다. 자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 갓 잡은 정갱이를 먹이로 준다. 감칠맛이 뛰어나며 생선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는 정갱이. 이 작은 물고기는 방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다. 사료로 많이 들어가요. 고기 먹이로. 먹성이 좋아서 하루 2톤이 넘는 정갱이를 먹는 방어떼. 말 그대로 바다 돼지다. 정갱이를 가두리에 뿌리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온 방어떼로 엄청난 장관이 연출된다. 수행량이 조금 저조할 때 그때 판매하려고. 아 그럼 지금은 이제 저축해 놓는 거예요? 예예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가두리 안에서 살찌워 성품이 좋아진 방어는 주로 수출하거나 출하량이 모자랄 때 위판장으로 보내진다. 바다 한가운데서 자연산 먹이를 먹는 만큼 그 신선도도 그대로 살아있다. 제철 맞은 귀한 손님의 방문으로 요즘 하루가 짧은 선원들. 새벽부터 차디찬 바닷바람과 싸우며 방어떼를 쫓는 사람들. 이제 그 기나긴 작업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그들은 이제 그리운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으로 향한다. 내일은 더 많이 잡을까 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바다는 늘 그렇습니다. 오늘보다 더 많은 만선을 기대하면서 또 조업을 시작합니다.